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문화적 뿌리, 메이커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로봇의 설계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로봇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 준비된 예비 메이커들의 집합소, 로봇 앤 아이를 만나보자. 어린이를 위한 코딩 교육과 예술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하드웨어 비트브릭. 비트브릭을 탄생시킨 메이커 강병수 소장과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끄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제품들. 개인 창작자, 이른바 메이커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직접 만든 것들이다. 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확산시켜 나가는 메이커 운동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의 문화적 뿌리로도 주목받고 있는 메이커 운동. 그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 메이커 운동의 현황을 알아보자. 이곳은 지난달 6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열린 렛츠 메이크 포럼 현장이다. 메이커 문화 확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4월부터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빈자리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포럼 현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메이커 운동 열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좋은 움직임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알게 돼서 많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평소 메이커 활동에 관심이 있는데 자주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모의고사 끝나고 뛰어왔어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실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근데 뭐 차후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와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미국 최대의 IT 출판사 오라일리의 공동 창업자였던 데일 도어티가 만든 말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 즉 메이커들이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왔고, 도구의 발전에 따라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이제는 창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가 도구와 만드는 행위로부터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메이커와 메이커 운동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더해지면서 나타난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메이커 운동은 종종 DIY 운동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DIY가 개인의 취미 생활에 가까운 반면 메이커 운동은 개인의 취미부터 산업 영역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메이커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제작기기의 등장. 도면이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제작 기술과 결과물의 품질을 발전시키는 오픈소스 문화의 활성화.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실물화할 수 있도록 전문 디지털 제작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의 등장.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의 등장 등 이와 같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메이커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자 메이커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메이커 운동이 제조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움직임이라면 메이커 페어는 메이커 운동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메이커들의 축제다.
메이크업 페어는 2006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해마다 참가자 수가 증가하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메이커 운동이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 기존의 제조 산업을 바꿔놓을 새로운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으면서 미국 정부도 메이커 운동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메이크업 페어를 백악관에서 개최해 메이커 운동이 미국 제조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메이커 운동 활성화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 국내의 메이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무언가 이제 만들어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호기심의 발로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되면서 이런 이제 메이커들의 이제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제 창의적인 어떤 이 인재들의 이 활동을 통해서 새 창업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창조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이제 재단이 지원하는 무한 상상실이라든지 또는 창조 경제 혁신센터라든지 이 전국에 산재된 이 메이커 공간들을 연계하고 이런 공간에서 이 과학 문화와 또는 이제 이런 이 교육을 결합해서 이 메이커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의 문화적 뿌리인 메이커 운동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의 메이커 교육과 교광사 대상의 프로그램,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메이커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렛츠 메이크 포럼 역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메이커 활동에 있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포럼의 주제로 선정해 그 분야의 전문가와 실제 사례자의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여기서 예비 메이커들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메이커들의 활동 사례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메이커 간의 교류 기회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가 점차 많아질수록 국내의 메이커 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우선은 이런 자리가 흔치 않았고 여기 오늘 연사로 오시는 분들이 실제 다양한 분야의 커리어를 쌓고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러 오신 분들에게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반 과정에 가장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자 메이커들의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다. 국내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모두 62개.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곳은 2013년 문을 연 팹넷.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CNC 라우터,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제작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메이커 입문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아트, 3D 프린팅 등 메이커 운동과 관련한 워크숍이 열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에게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단은 비싼 장비들이 있잖아요.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CNC는 개인이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장비들이에요. 뭐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가형 제품도 있지만 이곳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린터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장비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지 않나. 국내 메이커들의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또 다른 만남의 장이 있다. 2012년부터 열리고 있는 국내 메이커들의 축제, 메이커 페어 서울이다.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커 페어의 영향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게 된 미니 메이커 페어처럼 메이커 페어 서울 역시 한 해 한 해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저희가 메이커 한 30팀 정도랑 관람객이 한 900명 정도 되는 작은 행사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4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솔직히 좀 꽤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매년 한 저희가 2배 정도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메이커가 한 90여 팀, 그다음에 관람객 기준으로는 한 3,600명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도 이제 메이크라는 게 이제 있고 가서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메이크를 즐기시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과 같은 거대한 작업 공간이 아닌 일상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만드는 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메이커 운동.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메이커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창조경제의 문화적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창업하게 되면 그러면 그 풀뿌리에서 우리 이 메이커와 같은 어떤 이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저변이 넓어져야 되고 또 이런 저변이 또 국민들 모두에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확산돼야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이 사업화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창업되면서 창조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경제의 이 밑단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제조업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컴퓨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실제 모습으로 구현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시장을 이끄는 시대에 한국형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가 가져올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뒤로 사람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보행 드로이드. 사물을 들어올리는 탱크 모형의 배틀 로봇. 부품 하나하나에 창의력이 더해진 이 로봇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창작 로봇이다. 전문 교육도 받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이런 그럴싸한 로봇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로봇의 설계부터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궁금증 해결까지 로봇을 직접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곳. 로봇 정보 공유 커뮤니티. 로봇 앤 아이를 만나보자. 주말 오후. 로봇 만들기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예비 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로봇 대회의 출품을 앞두고 로봇의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다는 그들은 로봇 정보 공유 커뮤니티의 회원들이다. 회원 수 14,000여 명의 로봇 앤 아이는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회원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기념품 판매로 수익을 올렸던 트랜스포머 30주년 기념 행사. 로봇 앤 아이는 이처럼 로봇에 관련된 행사를 참여하거나 스터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있다. 로봇 앤 아이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고철영 씨. 그는 왜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됐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종이로 만든 로봇을 누가 작품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게 만들면 더 재미있겠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하는데
너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각종 뭐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를 나 혼자 공유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이 좋은 자료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회원들과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초령 운영자는 커뮤니티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산수놀이봇, 가위바위보 로봇을 개발했고 2013, 2014년 창작 로봇 대회 일반인부 1위를 당당하게 차지했다. 최근 로봇 앤 아이의 가장 큰 관심사는 3D 프린터다. 로봇 부품 제작에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고초령 운영자는 프린팅 교육과 회원들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바삐 움직였고 그 결과 올해 초 국내 전자부품 업체와 인연이 닿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로봇 앤 아이 회원들은 어떤 교육과 지원을 제공받게 될까? 3D 프린터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일반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자신이 설계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직접 저희가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출력을 해보는 세미나고요. 이제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본사 엔티렉스 본사로 방문을 하셔서 3D 프린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제품을 출력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설계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오늘의 세미나. 왜 로봇을 만드는 동아리가 3D 프린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로봇 만드는 거를 많이 좋아해서 로봇 부품을 많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아쉬운 부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부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로봇 부품들 아니면 뭐 여러 공구상가나 이런 데 가봐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품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부품을 만들기에는 이 3D 프린터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3D 프린터로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바로바로 뽑아서 진짜 로봇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D 프린터의 힘이 보태지자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물론 외형까지 자유자재로 디자인할 수 있어 창의적인 로봇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운영자 고초령 씨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위해 얼마 전 3D 프린터 설계 프로그램의 CAD 과정을 수료했으며 입체 모형 모델링 디자인 등 많은 강좌와 무료 세미나도 개설할 예정이다. 더욱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나아가 로봇 산업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로봇 앤 아이. 그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공유라는 키워드에 있지 않을까?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를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이들을 상대로 코딩 교육을 하면서 학습 교재로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어른들도 미디어 아트나 예술 작품 등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하드웨어를 만든 것인데 그 중심에 비트브릭이 있었고 비트브릭을 탄생시킨 헬로긱스의 강병수 소장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까지 세계의 혁신을 주도했던 IT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강조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적 사고, 일명 컴퓨팅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다.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일찍이 어린이 코딩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우리나라 또한 코딩 교육의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안에 자리한 이곳.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피지컬 컴퓨팅, 뉴미디어 아트, 사물 인터넷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 헬로긱스다.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강병수 소장과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이신영 대표가 효과적인 어린이 코딩 교육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 전 세계 어린이 코딩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교육 언어가 바로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다. 아이들은 앞으로 가기, 90도 방향 틀기 같은 명령어 블록을 붙여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자연스레 알고리즘이나 컴퓨팅 사고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스크래치를 이용한 코딩 교육만으론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강병수 소장. 스크래치에 하드웨어를 접목시킬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이것이 비트브릭 탄생의 시작이었다. MIT에서 이제 만들어진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들이 아무래도 스크린상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제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코딩하는 부분에서 나름의 그 한계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불이 켜지고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훨씬 더 흥미롭게 하는 것들의 가능성을 보게 돼서 그것과 연동되는 비트브릭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상륙한 어린이 코딩 교육의 열풍과 여러 매체의 제품이 소개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비트브릭. 비트브릭이란 센서, 모터, LED 등을 블록처럼 쉽게 조립하고 또 스크래치로 쉽게 코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교육용 키트다. 그간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에 하드웨어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많았다. 하지만 C 언어와 같은 어려운 코드를 익혀야 하는 진입 장벽이 문제였다. 강병수 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아이들을 상대로 창작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고민했다. 그의 고민에 공감하던 이신영 대표와 김재영 컨텐츠 개발자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보탰다. 바로 이것이 그 고민의 결과물 비트브릭이다.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다.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메인보드와 모터, LED, 볼륨을 조절하고 거리를 측정하며 빛을 감지하는 각종 센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스크래치를 이용해 각 명령을 수행하는 블록들을 붙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 뒤 본인이 작성한 프로그램대로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 투석기를 만들기 위한 예제이고요. 지금 서브 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명령어와 이 터치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 그리고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그 부저음에서 소리가 나고 LED에서 빛이 같이 나는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엔 컴퓨터 모니터만으로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을 확인해야 했다면 이젠 비트브릭을 통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작품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제품들이 어떤 그런 로봇 교육이나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들을 융합해서 창작을 하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창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것들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해외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비트브릭의 장점은 너무나 명백했다. 고가의 키트에 비해 4분의 1이나 저렴해진 가격은 무척이나 매력적인데 꼭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을 하고 외형과 디자인, 포장 등의 거품을 걷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어린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스크래치를 주축으로 활성화된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레고 블록을 이용해 가지각색의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등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비트브릭의 장점 중 하나다. 현장에서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해서 뭔가 디지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실제 사람이 아날로그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LED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아이들이 그런 경험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프로그래밍이 아닌 좀 쉬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되게 즐거운 경험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컴퓨터를 통한 창의적인 작업의 모든 분야, 코딩 교육, 미디어 아트, 로봇, 공학,
수학, 과학교육, 기술예술 융합 창작, 사물 인터넷 등에 응용할 수 있어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볼 수 없다는 강병수 소장. 때문에 공감 여부와 발전 가능성을 확신한 후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 확신을 내리기까지는 디지털 제작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기를 지속시켜온 강병수 소장의 메이커 활동이 도움이 됐다. 우선은 메이커 활동이라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걸 만들고 그런 것들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공감받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아이템에 대한 그런 확증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키트가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비트브릭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소스만 있다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터. 제품 제작을 위해선 일정 부분의 자금도 필요했는데 이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창업의 동반자라 불리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그 제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개발 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유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한 채널로 저희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을 했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그 개발한 제품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콘텐츠로 보여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선주문을 받고 그 자금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서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역할을 또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인데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메이커가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액과 모금액을 정한 뒤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트브릭을 내세운 헬로긱스의 크라우드 펀딩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비트브릭을 위한 펀딩 목표 금액은 300만 원. 하지만 2달 만에 목표치의 680%인 2천만 원을 모았다. 그 크라우드 펀딩에 런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을 해서 저희 이 펀딩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영상으로도 알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추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삼은 100%가 추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보상품을 더 추가로 드리겠다 그렇게 추가 목표를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두 번째 추가 목표를 또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 목표치를 계속 좀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펀딩 성공에 힘을 얻은 강병수 소장은 비트브릭을 활용한 코딩 교육은 물론 다양하고 폭넓게 비트브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워크숍과 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또 다른 메이커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메이커라는 게 자기가 만든 것들을 공유하고 즐거움으로써 이제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창업이라는 거는 그 실제 제품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것 자체만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동료들을 만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에서 메이커로, 메이커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이룬 강병수 소장. 앞으로도 계속될 메이커 활동을 통해 교육과 경제, 산업에까지 변화를 일으킬 그의 앞날을 기대해본다.